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종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세 곳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의 주인공은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디에트르 라메르, 데라수 어썸입니다. 참고로 데라수 어썸은 내년 1월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들의 입지, 평면, 분양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기호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고요. 신일 이 아파트는 운남동에 있고 디에트르 라메르와 데라수 어썸은 중산동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이 위치가 같은 영종이지만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규모는 디에트르 라메르가 제일 큽니다. 층수도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도 제일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데라수 어썸이 세대수가 좀 많이 작죠. 제일 작고 규모도 제일 작습니다. 주차 대수도 좀 제일 약한 편이고요.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는 한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영종도 상황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영종구가 생기죠. 네, 영종구가 내년 7월 1일부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인데 이 영종도 이 주변 섬들만 똑 떼서 영종구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네, 영종도에서 가장 핫한 이 제3연륙교 다 왔습니다. 개통이 다음 달이거든요. 자, 지금 영종도에 아파트가 3개나 분양을 하는 이유는 전 요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3연륙교 다음 달 개통에 맞춰서 한참 이슈가 될 때 분양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아파트를 팔겠다라는 게 주 전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좋은 달이고 하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공짜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영종 청라 주민에겐 일단 무료로 운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인천 시민들에게도 무료 운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한 2,000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싸진 않죠? 자, 이 다리가 중요한 이유, 네, 영종과 청라를 직접적으로 이어주죠. 근데 이 다리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예,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오토바이도 다닐 수 있어요. 영종도가 좀 상당히 고립된 느낌이 강한 섬이었어요. 섬 중에서도 다리가 2개나 있지만 둘 다 고속도로고 유료 도로고 이런 면들이 좀 페널티가 있었는데 이런 페널티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요 시간, 네, 주요 지역들까지 소요 시간도 확연히 한 20분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길이 정말 좋아요. 여기 제3연고 지나서 봉오대로 지나서 경인고속도로, 그 다음에 신월여의 지하도로까지 하면 여의도까지 정말 신호 한 번 안 받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차가 안 밀려야 되겠지만 진짜 차만 안 밀리면 여기 나온 30분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이 영종도, 이 인천 중구의 부동산 시장에 따뜻한 온기는 미치지 못한 모습이에요. 파란색 그래프인 인천과 비교해 봤을 때 엎치락뒤치락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최근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 그게 수치가 높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승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규제 사항 같은 거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3개 단지가 똑같습니다. 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없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입니다. 네, 비규제 지역이고요. 그래서 입주 시점을 빼면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입주 시점만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 이런 규제 사항은 다 대동소이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세대수 보시면 디에트르 라메르가 제일 많죠. 근데 좀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1000세대가 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분양은 900세대밖에 안 하네요. 임대가 있나? 그거 아니고요. 106세대.
네, 전체 공급의 106세대는 사전 청약으로 이미 당첨된 사람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게 한 3년 전쯤에 민간 분양 사전 청약으로 기공급된 아파트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전 청약자들이 많이 포기를 한 것 같죠. 네, 전체 세대수의 한 10%밖에 안 되니까요. 요 앞에 세 개 단지는 84가 중심이고요. 요거 빼고는 전부 다 84입니다. 디에트로 라메르는 좀 대형 평형 중심이죠. 84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게 이 두 단지, 시내 비아프 크레스트 2단지와 디에트르 라메르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안 됩니다. 중복 청약 시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특이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같은 아파트예요. 같은 아파트인데 A랑 B랑 분양가 차이가 10% 이상이 나요. 얘는 거의 7억이고 얘는 6억 초반입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고 봤더니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선 84B는 욕실이 한가운데 있어요. 네, 거의 타워형의 좀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여서 확실히 분양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반면 84A는 진짜 서비스 면적을 뽑을 만큼 뽑은 그런 평형입니다. 알파룸이 2개고 팬트리도 따로 있습니다. 실내 팬트리도 따로 있고 발코니도 여기 2개가 마련되어 있는 정말 공간을 잘 뺀 그런 평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면의 대방 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평면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지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 현관 팬트리까지는 있지만 알파룸이 없죠. 요즘 대세인 알파룸이 없다. 대신 드레스룸은 확실히 넓습니다. 드레스룸을 더 대신 넓게 가져가긴 했다. 요거 합치면 퉁 칠 수 있다고 쳐도 요 알파룸 하나 추가의 존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데라스 워썸 같은 경우는 아직 평면이 안 나와서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커뮤니티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디에트르 라메르 같은 경우는 수영장과 사우나 이게 좀 인상적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규모 자체가 아무래도 디에트르 라메르가 한 배 이상 크다 보니까 더 규모가 크고 좀 더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시내 비아프 크레스트는 1, 2단지가 따로 구성이 되는데 좀 단지 규모가 500세대 내외다 보니 좀 기본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데라스 워썸도 아직 커뮤니티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일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입지는 아까 주소로만 살펴봤는데요.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는 영종 하늘도시 서쪽 지역에 있고요. 디에트르 라메르와 데라스 워썸은 동쪽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이가 확실히 있고요. 좀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런 차이가 있죠. 시내 비아프 크레스트 같은 경우는 좀 주변에 단독 용지가 많습니다. 행정타운 부지, 영종구청 여기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타운 부지, 상업시설 용지 가까운 편이고요. 초등학교가 무엇보다 바로 옆에 있는 초품 아파트입니다. 디에트르 라메르와 데라스 워썸은 바로 옆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거의 그냥 같은 블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블럭에 있는 동일 입지 아파트고 제3연육교 가깝죠? 네, 제3연육교를 이용하기 좋은 위치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좀 오션뷰 측면에서 보면 시내 비아프 크레스트가 확실히 좀 유리합니다. 특히 2단지요. 네, 2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이 단독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올라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구뷰라고 볼 수 있죠. 반면 디에트르 라메르나 데라스 워썸 같은 경우 이 밑에가 특별계획구역이에요. 지금은 비어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도 오션뷰가 가능은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이 앞에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한 오션뷰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 새로 개교하는 이 영종 달빛초에 배정이 됩니다. 초품화까지는 아니지만 초등학교가 그래도 멀지는 않은 편이다.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 보면 조금 더 차이가 극명하죠. 시내 비아프 크레스트는 주변에 뭐 거의 없어요. 다 빈 땅입니다. 여기 행정타운 없고 상업시설 없고 여기 단독주택도 듬성듬성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네, 주변 아파트들도 아직 많이 안 들어왔다. 좀 아직 좀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 반면 디에트르 라메르와 데라스 어썸 주변은 여기 아파트가 많죠. 아파트가 많고 여기가 영종도 그 중심 상업지구죠. 여기 학원이며 각종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도 있고 개발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비교해 보면 이쪽이 아까 서쪽 지역, 이쪽이 영종 동쪽 지역입니다. 지하철역도 좀 달라요. 이용할 수 있는 역도 다른데 시내 같은 경우는 은서역이 가깝고 나머지 두 단지는 영종역이 더 가깝습니다. 거리 차이는 있지만 도로 컨디션이나 이런 걸로 봐서 소요 시간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오션뷰 여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신일 쪽이 조금 더 오션뷰는 나아 보인다 체크해드렸고, 초등학교 이것도 신일 쪽이 좀 낫죠. 여기는 초품화 예정입니다. 두 아파트는 같은 초등학교를 이용하게 되는데 데라수 어썸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편의시설은 확실히 라메르랑 데라수 어썸이 좀 낫죠. 이미 조성된 그런 상업지구와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제3연육교 측면에서는 여기 잘못 나왔네요. 네, 가깝습니다. 네, 두 곳이 동일 입지이기 때문에 그냥 마찬가지로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평면 같은 경우는 라메르가 좀 인상적이었죠. 여기도 대형 평형이 섞여 있고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 넓어서 알파룸 2개를 줬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 디에트르 라메르 사우나 있었고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1층에 상업시설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분양가 디에트르 라메르가 굉장히 비쌉니다. 확실히 주상복합답게 분양가가 많이 비싸게 나왔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세 아파트 분양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라메르 정도만 빼면 다 5억 7천만 원 전으로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8사용은 다 5억 7천만 원 전후고 라메르만 유독 가격이 6억대로 튀어 있는 모습이고, 아까 평면이 좋았던 84A 같은 경우는 7억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계약금이나 중도금 대출 같은 상황을 보면 세 아파트 다 중도금 대출 60% 나오고 이자 후불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구조 세 아파트 다 동일하고요.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건 요 계약금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데라스 어썸은 그냥 10%를 받아요. 두 번에 나눠서 받습니다. 데라스 어썸은 5% 5% 나눠서 두 번에 받는 거고, 신일 같은 경우는 1차에 1,000만 원만 받고 2차에 나머지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일이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라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똑같이 10%긴 한데 1차는 잔압, 2차는 신용 무이자 대출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계약금, 무이자 대출. 굉장히 신선했어요. 하지만 좋은 건 아닌 게 결국 이 무이자라는 거 내가 낸 분양가에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권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 내가 더 비싸게 분양가를 내는 거 아닌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발코니 확장 가격.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가 제일 쌉니다. 그 다음이 라메르, 그 다음이 데라스 어썸이 제일 비싸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타 옵션, 선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본다고 봤을 때 한 2, 3천만 원 정도 범위에 있다. 이렇게 되면 최종 분양가가 이 두 아파트는 한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까지 6억 내외로 끊기고요. 84 기준입니다. 대방 디에트를 라면은 7억을 넘어간다. 7억 초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양가가 적절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아까 신일이었죠. 네, 신일 1, 2단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호반 서밋 스카이 센트럴 2차란 아파트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나마 이 신일과 가장 가까운 신축 아파트더라고요. 2024년도에 입주한 한 5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 규모 비슷하죠. 가격을 보니까 실거래가 5억 초반 정도에 찍혀 있네요. 그리고 호가도 5억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신일이 1억 원 가까이 비율로 따지면 20%나 더 비싸죠. 최종 옵션 발코니 확장 포함한 분양가 기준으로요. 비싼 편이고 물론 뭐 초품화는 장점이 있고 연식도 4년이나 신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나 비싼 가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양가가 좀 비싸다고 봐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지만 그럼에도 주변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이 데라스 어썸 분양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준거는 호반 서밋 센트럴 여기는 1차입니다. 아까 2차였고 여기는 1차 아파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입주한 아직 3년차 신축이고요. 여기도 호가는 5억 정도네요. 5억이고 실거래가도 한 4억 후반 5억 전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5억 기준으로 막 찍혀있는 모습입니다. 데라스 어썸 여기도 아까 분양가 5억 7천 옵션 더하면 한 6억 내외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1억 20% 정도 더 비쌉니다. 연식은 데라스 어썸이 7년 더 앞서죠. 얘는 2029년 입주니까 7년 차이가 나고 하지만 브랜드 얘는 호반 얘는 들어본 적 없는 데라수 그리고 세대수 얘는 500세대 얘는 300세대도 안 되는 그건 작은 아파트. 네, 그리고 얘는 초등학교 가까워요. 얘는 거의 초품화. 얘는 초등학교 가깝긴 하지만 조금 멀어요. 거리는 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데라스 어썸이 1억 이상 비싼데 이게 이것도 과연 좀 합당한 가격인가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좋은 점도 있지만 마이너스인 요소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역시나 분양가가 비싸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디에트를 라멜인데요.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거의 비슷하게 몰려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호반 서밋 스카이 센트럴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디에트를 라멜은 2억 원 이상 비싸죠. 7억이 넘어가니까요. 40% 비율로 따지면 5억 대 7억 40%인데 아무리 라메르가 고급화해 주차장 넓고 옵션뷰 가능하고 주상복합 편리하고 평면 좋고 하더라도 참 40%나 비쌀 만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바로 옆에서 분양하는 데라스 어썸이랑 비교해봐도 라메르가 1억 이상 비싸잖아요. 네. 이게 과연 요건 것들이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종도 삼총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됐다고는 하는데 이게 적용이 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주변 아파트 대비 좀 가격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이 10년간 제한이 되거든요. 규제 지역 청약에 한해서지만 어쨌거나 뭐 그런 페널티까지 받아가면서 청약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영동 하늘도시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축 아파트가 계속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만 연식이 지나도 확 가격이 꺾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신축 메리트가 크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세 개 단지는 매우 높은 확률로 미분양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 청약을 받고 싶어도 나중에 무순이 나오면 선착순 계약 그런 것 공고 나오면 그때 가도 늦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뭐 제3연육교 개통, 뭐 오시험주가 나온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월세 분양가가 높아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돈다방 영종도 삼총사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그리고 연초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